네, 영상 하나 찍어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백혈병으로 죽은 어떤 누님에 대한 제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양원 있을 때 알게 된 누님인데 이분은 저보다 한 10살 위셨어요. 위셨는데 백혈병이었어요. 백혈병은 만성이 있고 급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만성 백혈병이었어요. 근데 백혈병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치료에. 그래서 치료비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남편이랑 이혼하고 애들도 있었는데 친정 가서 치료받다가 너무 친정에도 부담이 되니까 친정 나와서 혼자 지내시다가 어찌어찌해서 요양원까지 흘러오신 분이에요. 근데 아마 만성 백혈병이 요즘은 글리백이라는 약이 나와서 그나마 좀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글리백이 나오기 전이었나 아니면 나왔어도 그때 있던 그곳이 너무 후미진다라 거기까지 약이 안 왔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글리백을 복용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모든 항암제는 굉장히 독하고 속을 느글느글하게 만들어요. 그분 같은 경우 개운한 걸 좋아하셨는데 특히 육개장을 좋아하셨어요. 육개장. 그 누님이 돈이 별로 없고 어차피 그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돈이 없고 하니까 육개장을 자주는 못 드시고 가끔 드셨어요. 그리고 커피랑 젤리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것들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 흔하게는 못 드셨어요. 근데 그 누님 같은 경우 저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학력 차별하자는 건 아닌데 그분도 대졸이었고 저도 대졸이었고 요양원 원생 중에 대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대졸끼리 뭐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주로 대학교 때 얘기를 자꾸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당시 상황이 제가 비참하니까 대학교 때 그나마 그럭저럭 먹고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대학교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분은 계속 저한테 대학교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몸만 좋아지면 여자 생겨서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얘기도 자꾸 하셨어요. 근데 저는 다른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 다친 거 그거 말고도 이미 선천적으로 구승구결이 기형이 있었고 대학교 때부터 이 기형 때문에 여자들한테 계속 채이고 그러면서 나는 이 기형 때문에라도 여자랑은 연이 없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는 어차피 선천적 기형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계속 저한테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어느 날 그분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했어요. 가족한테서도 버림받은 주제에 훈계질이나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기분 나빴을 텐데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 전 남편, 이혼한 남편이 그 애들을 데리고 요양원에 왔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이미 그때 그 남편은 새 장가를 간 상태였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엄마를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미 새 장가까지 간 남편이랑 전 남편이랑 그 아내랑 만나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둘이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봤는데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누님은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미소만 띄고 있고 그러다가 애들이 오니까 학교 생활 잘하냐 물어보고 애들은 너무 어려서 그런지 지 엄마가 백혈병으로 오늘 내일 한다는 것도 모르는지 그냥 뭐 학교 생활 얘기나 하고 그러고 그분은 또 그걸 또 그냥 웃으시면서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그 남편이 차에 애들 태워가지고 돌아가니까 차가 저렇게 가고 있는데 저만 가고 있는데 뒤에 서가지고 그냥 손만 흔들시더라고요. 그 누님이. 그러다가 어느 가을 9월인가 10월인가 갑자기 그 누님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일 병원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상태가 안 좋고 하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육개장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근처 식당에서 육개장 한 그릇 사다가 줬는데 그 육개장 국물을 입에 넣으시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강한 분이었어요. 사람들한테 희망적인 얘기 많이 하고 절대 신세 한탄 같은 거 안 하던 분인데 한 번도 안 보이던 눈물을 그 육개장 드시면서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서럽게 운 건 아니고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데 그 눈물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죠. 다음날 그분은 이제 병원 가셨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바로 중환자실 들어가셨고 며칠 뒤에 그냥 저 세상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영상으로 찍는 이유는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일찍 들어가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아버지 제삿 날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모님 제사는 지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혼자 사는 걸 아니까 부모님 제사는 지내냐고 그냥 이렇게 무심결에 물은 건데 저는 부모님 제사 안 지내요. 부모 제사.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안경이 부러지게 제 얼굴을 발로 차고 했던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라 그냥 저는 그 사람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왜 날 그렇게 때렸는지 제가 사과라도 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 양반들이 끝까지 거부했고 그래서 그렇게 거부한 날 저는 그냥 나는 저 양반들과 연 끊자 해서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사도 안 지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 어제 만난 그 사람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사 안 지내 이렇게만 얘기했더니 저를 되게 나쁘게 보고 폐류나 비슷하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들어와서 이제 밤에 자는데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 무심결에 핸드폰을 켜니까 제가 채널에 올린 영상 중에 어떤 영상에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주 장문의 댓글을 달았어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부모한테 어떻게 맞았나 어떻게 학대를 당했나 그걸 이제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단 댓글 내용은 뭐냐면은 부모한테 아무리 맞았어도 이런 영상 만드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저보고 인성이 부족하고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아무리 자식을 때렸어도 부모는 자식한테 부양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썼어요. 제 생각이지만 그 댓글 단 사람은 아마 자식을 되게 많이 때렸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이랑 연이 끊기고 그리고 나서 열받아 있던 차에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도둑이 제발 저린 것도 있고 그냥 어쨌든 열이 받아서 그런 댓글을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까 그 좀 안 좋은 댓글 그 댓글에 대해서 안 좋은 답글을 이제 좀 달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바로 차단해 버렸어요. 차단해 버렸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어제 만난 사람이 부모 제사 얘기한 것도 생각나고 어제 새벽에 그 댓글 저한테 안 좋은 댓글 단 사람 그 사람도 생각나면서 그 누님 생각이 그냥 나더라고. 왜냐하면은 제가 부모 제사도 안 지내지만 저는 가끔 그 누님에 대한 제사는 지내요. 왠지 그 누님 생각이 나서. 제사라고 해봐야 별거 없어요. 그분이 좋아하던 육개장 한 그릇 놓고 제가 직접 끓이거나 뭐 사오거나 해서 그거 뜨겁게 데펴서 한 그릇 놓고 밥 한 그릇 놓고 김치 놓고 그분이 또 좋아하던 젤리랑 커피 한 그릇 놓고 그리고서는 그냥 절 몇 번 하면 끝이에요. 그게 제사인데 오늘은 왠지 그 누님 생각이 나서 제사를 한번 지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누님 얘기가 나온 김에 제 고민 하나만 제가 털어놓을게요. 그 누님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보인 날 있죠.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병원 가기로 하고 그 전날 왜 사람들이 육개장 사줘서 육개장 드시면서 마지막으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눈물을 보인 날 저한테 일기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요양원에서 일기를 열심히 쓰셨어요. 근데 그 일기장을 저한테 주시면서 언젠가 자기 자식들한테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아직도 전해주질 못했어요. 갖고는 있는데 왜 전해주질 못했냐? 그걸 보고 자식들이 우리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이혼했나 그걸 알게 된 다음에 그 아빠에 대한 악감정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결혼해서 새장가 가서 잘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의 인생을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건드리는 게 과연 옳은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애들 입장에서 자기 엄마를 기억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때 그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요양원에 있던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 굳이 그 일기장을 가지고 애들한테 그 기억하기 싫은 기억을 제가 다시 반추시키는 게 옳은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해주질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누님에 대한 신상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공서,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당연히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 애들에 대한 연락처, 애들 연락처를 저한테 알려주진 않겠지만 애들한테 관공서가 이제 중간에 주선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관공서가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당신 엄마의 그 일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받겠다 그러면 관공서가 중간에서 주선을 해서 전달은 해줄 거예요 아마.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그 이러한 이유로 그 남자, 아버지의 인생을 내가 건드려도 되는지
애들이 그 엄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일기장 전해주는 걸 지금도 망설이고 있네요. 그래서 좀 우울한 영상이지만 뭐 그 누님 생각나고 제사 생각도 나고 일기장 생각도 나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